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필기시험에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기시험 과목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산업기사는 총 4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계공학, 자동차 엔진, 샤시, 전기 각각 20문제씩 우리가 이제 푸는 건데요. 한 과목당 한 30분 소요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2시간 안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분 동안 일반기계공학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80문제를 다 주는데요. 예. 2시간을 시험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당 한 30분씩 그럼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수는 60점 이상이 됐을 때 합격이 되는 겁니다. 평균 60점이 됐을 때 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한 과목이라도 7문제 이하가 득점이 되면 실격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죠. 자, 과목이 4개 과목이 있는데 제가 20개 맞고 20개 맞고 20개 맞았어요. 근데 한 과목을 7개 맞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7문제 이하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문제 맞고 20문제 맞고 20문제 맞고 8문제 맞으면요. 예, 합격이 되는 겁니다. 꽈락이 7개 이하부터 꽈락이 돼버리니까 최소 8개 이상은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맞으면 합격이 되겠죠. 예, 꽈락은 없고 평균 60 이상이 되잖아요. 평균 60이라는 것은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 맞아야 되겠죠. 12개 맞고 12개 맞고 12개 맞고 11개 맞았다. 꽈락은 없지만 평균 60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12개 맞고 12개 맞고 13개 맞고 11개 맞았다. 그럼 합격이 되는 거죠. 그죠? 꽈락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경우 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시험 합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일반기계공학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보통 이런 꽈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꽈락이. 그죠? 그래서 일반기계공학 여러분들이 꽈락을 최소한 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편식된 교과목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고루고루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 동안 총 18화의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보았습니다. 한 1400문제 이상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일반 공학에서 나온 문제가 358문제, 그 다음에 엔진 쪽에서 나오는 엔진과 관련된 문제들이 343문제, 그 다음 세시에 관련된 것이 391문제, 전기에 관련된 문제가 213문제, 그 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된 기타 검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한 110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교과목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일반기계공학의 여러분들이 교과목이 이렇게 한 5가지의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기계공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워하고 이 부분에서 꽈락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모든 필기시험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쳐요. 뭐 실기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자기 실력을 점검해본다. 실기적인 점검해본다 그러지만 이 필기는 자격증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입장에서 필기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공부의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무조건 합격되겠는데 일단 꽈락은 무조건 면해야 돼요. 근데 일반기계공학이 특히 자동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자동차과라든가 또는 자동차를 배웠던 사람들은 이런 엔진이라든가 샤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머리를 돌려서 유추의 해석에서 문제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기계공학은 사실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이상은 다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교과목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과목이 총 지금 뭐지? 5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 좀 갑갑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씩 꼬이다 보면은 여러 개가 막 꼬여서 안 나온 곳에서도 막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일반기계공학에서 예를 들어서 20문제가 흘러나오는데 5과목이다 보니까, 그죠? 한 과목당 어려운 문제 4문제씩만 낸다고 해도 전혀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일반기계공학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계산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형 문제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공식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계산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수험생들이 일반 기계공학에서 이런 꽈락을 면치 못해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면 계산형 문제와 설명형 문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봤어요. 봤더니 일반기계공학은 계산형 문제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엔진 쪽에서는 엔진 일반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산형 문제가 높고, 샤시는 샤시 일반에 관련된 것들이 계산 문제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 기초전기하고 전기 부품에 관련된 거, 일반 전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한 46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한 20% 정도가 계산형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형 문제를 여러분들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60을 맞기 위해서는 모든 설명형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많이 나오는,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계산형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추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동영상에서는 주로 요 계산형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설명형 문제는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되고, 그죠? 부족한 분 암기해도 되는데, 계산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손을 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형 문제를 어려워해서 계산형 문제 위주로 요 강의 동영상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문제에서 계산형 문제를 좀 발췌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과목 일반기계공학을 보면 지금 다양하게 기계 재료에서 57문제, 재료역학에서 52문제, 기계 요소 설계에서 106문제, 기계공자법에서 80문제, 즉 어디에서는 기계 요소 설계 쪽에서 문제가 지금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걸 또 분석해 보면 계산형 문제에서는 재료역학 부분에서는 거의 계산형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고요. 기계 요소에서도 지금 이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 요소에서. 그죠? 그 다음에 기계공자법에서는 거의 설명형 문제 위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유체기계에서도 이 펌프 쪽에서 계산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위주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일반기계공학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약 30%가 계산형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형 문제에서 30%를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70%를 가지고서 내가 거기서 60점 이상, 60%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설명형 문제를 거의 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데. 우리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격증 공부는,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1등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점수만 나오면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꽈락이라든가 너무 편식돼서 어느 특정 과목만 열심히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과목이 기계재료, 재료역학, 기계요소설계, 기계공자법, 유체, 기계 어려운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엔진 교과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엔진에서는
약 한 17.8%의 계산형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계산형 문제가 주로 이제 어느 쪽에서 집중돼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즉, 기관의 마력과 효율, 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한다면 엔진 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축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비라든가, 이쪽에서 집중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형화된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 엔진 쪽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문제 출제가 약 한 118문제에서 34.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무슨 문제냐? 이쪽 부분에서는 설명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명심해서 엔진 파트 어느 쪽을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3과목 자동차 샤시 과목입니다. 자동차 샤시 과목에서는 계산형 문제가 한 14.6%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 파트보다는 조금 낫네요. 근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라면 기초 물리와 골고루 나오죠.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장치, 속도비와 토크비, 그 다음 차동 장치, 주행 공학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제동 장치 이쪽에서 계산형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서 문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설명형 문제들이 거의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제4과목 전기 파트에 관련된 겁니다. 네, 전기 파트에서 계산형 문제는 또 한 21.6%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초 전기에 관련된 기초 전기, 뭐 오매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18.3%, 그 다음에 점화 장치에 관련된 뭐 어떤 승합에 관련된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한 23%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산형 문제가 가장 많은 기초 전기 쪽에서 한 22문제가 지금 흘러나왔고요. 배터리 쪽에서 이제 어떤 암페어 아워라든가 이런 거 충전량이라든가 이런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기동장치 문제, 충전장치 문제, 점화장치 문제에서 한 21%의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한 시험마다 한 2문제 이상이 이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친환경 자동차가 대부분 이 문제들은 한 설명형 문제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이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그 하이브리드라든가 고전압 배터리라든가 모터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지금 2문제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검사 법규에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쪽 문제는 대부분 전부 다 설명형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배출가스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소음과 그 다음에 전조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흘러나오네요. 이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면서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것이 필기 합격 요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시간 배분을 잘 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사람마다 문제를 푸는 유형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80번까지 다 풀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1번부터 문제를 풀다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상, 중, 하 문제 스타일이 이제 보통 3가지로 나오는데 하 쪽으로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건 눈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문제 자 나왔습니다. 뭐뭐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거 자주 나왔던 건데 기출 문제에서 이거는 그냥 이거 많이 나오니까 정답 그냥 무조건 3번. 생각하는데 3초도 안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요게 하위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요게 하위권. 근데 요런 문제들이 약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보면 33% 이렇게 고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30%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눈으로 푸는 문제예요. 다음 중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네. 기출 이거 정말 다음 종류를 설명한 것은 무엇은 이거 장점 이거 단점 이거 틀린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는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생각하는데 3초 이내에 다 모든 정답이 흘러나오는 문제. 이게 하위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를 훑을 때 먼저 어떻게 눈으로 푸는 문제부터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이 시간 배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요. 내가 1번부터 계속 풀어가다 보면 못 푸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뒤에 지금 40문제가 남았는데 거기 감독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부랴부랴 나머지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다 찍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눈으로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요거는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다른 문제에서 상위권 문제나 중위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이상의 문제를 더 맞아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적으로 더 확률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문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자주 봤던 문제들, 기출문제에서 다뤄봤던 문제들 이것들은 무조건 맞는다. 다음 중위권 문제. 자, 생각이 좀 필요한 거죠. 어떤 문제냐. 1번, 2번, 3번, 4번. 자, 다음 중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번은 아니에요,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런 문제들이 중위권 문제들이 한 30%가 있다라는 거야. 알쏭, 달쏭.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위권 문제는 100% 맞아야 되지만 중위권 문제는 이거 잘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와요. 기억을 해내면, 유추해보면. 그죠? 둘 중에 1번은 아니고 3번 확실히 아닌데 2번 아니면 4번인데 조금 혼란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중위권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하위권 문제 먼저 싹 풀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위권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위권 문제는 뭐냐? 문제 지문을 딱 읽어봤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 그죠? 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상위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계산 공식을 하나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두세 개 가지고 점핑해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상위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 문제들 여러분들이 100% 맞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평균 6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럼 뭐야? 하위권 전략을 무조건 다 맞추는 거고, 실수 없게 맞춰야 되는 거고, 중위권 문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맞춰야 되고, 처음 보는 문제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맨 처음에 1번부터 80번까지 쉬운 문제 위주로 풀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걸어내고 세 번째 걸어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읽어봤는데 뭐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뭐를 고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런 문제들은 빨리 넘기세요. 그냥 일단 넘겨놓으시고 쉬운 문제부터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건 남겨놨다가 나중에 가서 시간이 남을 때 푸시거나 정모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흔히 얘기해서 속된 말로 찍으면 안 되겠지만 찍고서라도 가야겠죠. 그죠? 자, 시간 배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 포기하고 합격하는 경우 극히 드물수다. 그리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계산 문제를 내가 나오는 문제들을 몇 문제씩만 맞춰줘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서 합격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딱 채점 해보면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딱 안전하게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계산 문제를 포기하니까 계산기도 안 갖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갖고 가셔갖고 계산 문제 꼭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패턴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는. 그죠? 예, 그래서 그 계산 문제 위주로 제가 이번에 그 강의 동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문제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당락은 여기서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라 그랬어요. 그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끼리 계속 모아서 계속 반복되게 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꽈락은 열해라. 아무리 다른 과목 다 잘해야 꽈락을 7개를 맞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몇 달 기다렸다 다시 재시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이 몇 달 뒤로 다시 빼기 되는 거잖아요. 자, 최소한 꽈락을 매야 됩니다. 근데 그 꽈락이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일반 기계공학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일반 기계공학에는 계산식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비산업기사를 내가 필기를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 주안점을 둬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수업, 그죠? 시험에 관련된 필기시험 정리 우리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기계공학,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 자동차 샤시, 전기, 이게 파트별로 계산식 위주의 문제로 해가지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풀다 보면 너무 또 이게 어려워서 이런 문제들은 가감하게 제가 포기하라고 하는, 풀어는 드리겠지만 시험장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가 딱 부딪혔다 그러면 가감하게 포기하고 이런 거는 마지막에 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물은 제가 그 밑에 그 댓글 그쪽에다가 보면은 제가 그 자료, 이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그 시험지, 필기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정리한 자료를 제가 클라우드에다 올려놨어요. 비밀번호를 걸어놨으니까요.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거기 문제에서 그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풀어주지 않고 계산형 문제들 위주로 풀어줄 거예요. 그죠? 나머지 설명형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자, 필기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죠?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